PCA 원리와 인공지능. 이 영상은 인천대학교 수학교육과 이동준 학생의 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이 상당히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작업들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의 글을 요약하거나 외국어로 된 글을 번역하거나 또는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은 기존에 생성된 수많은 데이터를 딥러닝하여서 학습된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데이터를 딥러닝할 때 변수와 같은 데이터의 특성 수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적을 수도 매우 많을 수도 있는데, 이처럼 데이터의 특성 수가 많아지면 연산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데이터 처리 과정이 지연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처리 과정이 지연되면 계산의 결과값을 컴퓨터로 도출하는 것에 있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효율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계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 PCA와 같은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이 무엇이고 인공지능 모델과 PCA 사이의 주된 연관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PCA란 프린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즉 주성분 분석의 뜻으로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차원 축소 기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의 주요 변동성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복잡도를 줄여주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시각화할 때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통계 분석, 노이즈 제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PCA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공분산 행렬, 고유값, 고유벡터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씩 알아봅시다. 먼저 공분산 행렬입니다. 공분산 행렬이란 원소가 공분산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분산이란 두 개 이상의 변수에서 변수값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통계적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공분산이 변수값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알아봅시다. 공분산을 나타내는 변수의 개수를 두 개라고 할 때 한 변수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값이 감소하면 공분산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두 변수값의 변화 경향성이 반대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함께 증가하면 공분산의 값이 양수로 나타나는데, 이는 두 변수값의 변화 경향성이 같은 방향으로서 유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분산의 값이 0이라면 두 변수 사이는 서로 독립관계, 즉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x와 y로 설정하고서 두 변수에 대한 공분산의 계산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x에서 x의 평균을 뺀 값과 y에서 y의 평균을 뺀 값을 곱해서 얻어낸 값의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정리하면 x와 y의 곱의 평균에서 x평균과 y평균의 곱을 뺀 값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베리언스 x, y는 공분산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시그마 xy 또는 시그마 x, y가 있습니다. 공분산이 아닌 공분산 행렬을 계산해야 할 때는 해당 수식을 사용할 필요 없이 공분산 행렬에 대한 수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을 C라고 하면 공분산 행렬의 수식은 각 변수의 평균값을 빼면서 조정된 중앙화 데이터 행렬의 전체 행렬과 중앙화된 데이터 행렬의 곱의 데이터 변수의 수의 1을 뺀 값의 역수를 곱한 행렬입니다. 중앙화된 데이터 행렬은 데이터 행렬에서 데이터 행렬의 평균 벡터를 뺀 행렬인데, 데이터 행렬의 평균 벡터는 데이터 행렬의 특정 변수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데이터 행렬의 특정 변수의 모든 값의 합을 그 개수로 나눠준 것으로 표현됩니다. 공분산 행렬 계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와 같이 4 곱하기 2의 데이터 행렬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기 위해 데이터 행렬의 각 특성에 대한 평균 벡터가 필요하므로 계산을 해봅시다. 데이터 행렬의 평균 벡터를 계산하니 5,5의 행렬이 나옵니다. 이 평균 벡터를 가지고 중앙화된 데이터 행렬을 계산하면 화면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제 중앙화된 데이터 행렬까지 구했으니 우리의 목표인 데이터 행렬의 공분산 행렬을 계산해 봅시다. 앞서 구한 중앙화된 데이터 행렬과 그 행렬의 전체 행렬을 곱하고 변수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 값인 3으로 모든 성분을 나눠주면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와 같이 데이터 행렬의 공분산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렬에 대해서 공분산 행렬을 알고 싶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든 예제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벡터 v에 대한 선형 변환인 정방 행렬 a에 대해서 현재 슬라이드의 수식을 만족하는 상수와 벡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벡터의 선형 변환을 적용하면 벡터의 방향이 변하지만 방향이 변하지 않고 벡터의 크기만 변했을 때의 그 크기의 변화량인 상수 람다를 고유값, 이때의 벡터 v를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PCA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지식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PCA 방법의 과정을 알아보며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PCA 방법의 과정은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n차원의 데이터를 행렬로 표현한 뒤 해당 데이터 행렬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얻어낸 공분산 행렬에서 n개의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찾고 찾은 고유 벡터를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고유값을 가지는 고유 벡터부터 차례대로 지워서 남기고 싶은 차원의 수만큼 고유 벡터의 개수를 남기면 남긴 고유 벡터의 개수로 데이터의 차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PCA 방법을 볼 때 왜 고유값이 작은 고유 벡터부터 지우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PCA 방법에서 나오는 고유값은 그 고유값을 가지는 고유 벡터를 차원으로 했을 때 그 차원이 데이터의 특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고유값이 클수록 데이터의 특성을 선형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고유값이 작은 고유 벡터들을 지워버리면 데이터의 차원을 낮추어지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변환하면서 최대한 데이터의 특성은 유지하는 PCA의 방법입니다. 이런 PCA 방법이 수학적으로 조금 더 발전되고 신경망을 이용하는 등 기술적이나 알고리즘적으로 개량이 되어 인공지능 모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에서는 이런 원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봅시다. 데이터의 특성 수가 많을수록 데이터 처리 과정이 지연되면 계산 효율이 떨어지므로 PCA 방법과 같은 수학적 원리에 발전된 계산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공지능 모델의 과적합 문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어 AI가 더 정확해지고 더 똑똑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과적합이란 알고리즘이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에서 정확한 예측을 만들어내거나 결론을 도출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주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인공지능 모델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적합 상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모델이 샘플 데이터를 오래 학습하거나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데이터 세트 내에서 노이즈나 관련 없는 정보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PCA와 같은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PCA 방법이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 모델의 복잡성을 낮추고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여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시간을 단축시켜서 과적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PCA와 같은 수학적 계산 방법은 데이터의 차원을 낮춰서 주요 성분을 강조해서 인공지능 모델에서 딥러닝의 효율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과적합 위험을 낮춰서 인공지능 모델의 일반적인 성능을 개선하는 것에도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물론 인공지능 모델에 PCA와 같은 차원 축소 같은 수학적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은 주된 연관성인 두 가지를 단순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인공지능에는 다양한 수학적 원리가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의 효율적 전처리 과정 또는 학습 결과의 분류, 특성 분포 함수 분석, 이 지도 학습에서 수학적 원리가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에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인 XAI를 향한 수학적 원리 탐구 등들은 수학적 과제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